자, 우리 경매 쪽은 한 문제,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 자, 이 시간에도 2개 정도는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매는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자, 먼저 강제 경매는 판결문 얻어서 차용증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판결문 얻어야 됩니다. 가압류는.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적으로 경매 신청하니까 여기는 강제 경매. 그러니까 경매 종류는 2개가 있습니다. 네, 임의는 채권자 임의대로. 그러니까 판결문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권리인 경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나 그 권리 안에 임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종류를 2가지. 근저당인데 강제 경매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인데 임의 경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집행권은 여대로 시험 문제 내볼 수가 있고요. 자, 먼저 판결문, 근데 형성 판결이 아닙니다. 이행 판결 해달라. 그리고 가집행을 해놓고 먼저 나중에 판결문 얻는 거,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확정된 지급명령 빠릅니다. 판결문보다도. 빠른 거 좋아하면 여기 지급명령, 그다음에 각종 조서, 재판 진행 중에 화해 등을 했습니다. 나중에 돈 안 주면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금전 채권 문서에도 뭐 받으십시오? 판결문 받으면, 공증 받으면 거기도 뭐가 되고요? 집행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금전 채권 문서는 안 되고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우리 공매는 그렇게 시험 문제감으로 크게 다루진 않고요. 자, 먼저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맡겨서 파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안전하고요. 그리고 대금 납부 조건도 아주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압류 부동산 공매는 무늬만 공매지, 이거는 경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안 팔리니까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다시 인수를 해다가 파는 게 바로 유입부동산 공매. 그래서 공매 성격은 똑같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류만 알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시험 문제는 압류부동산 공매, 이 정도는 시험 문제에 물어봤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매 절차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자, 먼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 신청을 하겠죠. 법원에서는 경매가 시작됐다 바로 알리고요. 그리고 압류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봐라, 일반인들한테 위험하니까 그런 집은 사지 말아라 라고 경고장 날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을 다 반드시 채무자한테는 반드시 하게 돼 있고요. 채권자한테도 알리고 국가기관에게도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건을 한번 현황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집행관한테 임차인 누군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해야 나중에 감정가도 잡히고 최저 매각 가격도 잡힙니다. 이 정도는 편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파는 물건의 자세한 서류, 그 서류가 경매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 보면 말소 기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길, 그리고 매각 결정기를 지정해서 공고를 하면은 나중에 그 날짜 보고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류도 열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편하게 보시고요. 대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쪽 매각길에, 그리고 보증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기가 정말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얼마입니까? 최저 매각 가격. 자, 옛날에는 신고 금액이었습니다. 내가 써낸 금액, 신고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어떤 물건이 되건 무조건 같은 물건은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보증금이 똑같습니다. 이 입찰 보증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신고가 없으면 저감률 좀 떨어뜨려서 그리고 금액을 내놓습니다. 1억 같으면 바로 8천, 1억 같으면 7천으로 내놓습니다. 그래 나중에 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자가 나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나오면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차순위까지도 신고가 있으면 따로. 우리 최고가하고 차순위는 금액 자체가 좀 근접해야지 많이 차이가 나면 서로 짜니까 그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기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매각일에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상 이렇게 월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매각 결정일이 있습니다. 낙찰자 허가,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불허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하는 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낙찰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하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항고할 때는 돈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최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낙찰대금의 10%를 내십시오. 그리고 잔금을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항고 없으면 잔금 내십시오. 1개월 내에 잔금 내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났으니까 뭐 하고요? 배당도 하고. 나가 이제 경매 절차에서 이제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법원에서 등기소를 알려서 여기 자세히 안 물어보고요. 바로 등기를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안 넘겨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잔금 치러놓고 6개월 이내지 6개월 넘어가면 명도소송을 가야 됩니다. 자, 그 정도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배당 순서도 가끔 쉬운 문제 나오고요. 자, 먼저 가장 빠르다는 영순위 경매 비용. 가장 먼저 챙겨주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의 임차인 불쌍하니까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여기 이제 임금, 그리고 퇴직금 최소한 3개월분이나 3년분은 가장 먼저 주고요. 사람 목숨 중요하니까 아파 누워 있습니다. 재해보상금도 가장 먼저. 국세보다 더 빠릅니다. 자, 국세가 2순위고요. 당일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지 양도소득세 아니라는 겁니다. 취득세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당일세 제외입니다. 그다음 이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국세보다 늦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늦습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는 확정일자, 주택이나 상가.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임차권을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에는 순위가 바로 3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1순위에서 3개월분, 3년분 넘어간 것은 얼마? 4순위로 갑니다. 그럼 이제 담보물권보다 후에 좀 성립되는 국세, 지방세. 그리고 6순위 잘 보시가요. 여기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다음 이제 7순위가 이제 나머지 일반 채권 그리고 대항력을 잘못 갖춰놓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매수 신청들도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나 먼저 어디다가 등록 신청할까요? 시군구가 아닙니다. 지방법원의 장. 그리고 여기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7일 만에 소식 왔는데 얼마? 14일. 그리고 가출 서류들, 특히 이제 가출 서류들 심하게 안 내는데 먼저 실무 교육은 경매는 누가 지정할까요? 시험 문제 냈습니다. 지방법원의 장이 아니라 누구요? 법원의 행정처장이 지정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교육도 여기 똑같습니다. 32에서 44로 여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중개업은 28에서 32였었고요. 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임원이나 사원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자만 경매 과정에 참가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는 안 받습니다. 이거 꼭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임원 사원 중개업에서는 받았지만 여기는 받지 않고요. 반영업 사진도 하나가 아니라 2개나 필요합니다. 자, 보증 설정 금액은 중개업과 똑같습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은 안 되고 얼마? 1억. 그리고 수수료입니다. 2만 원과 3만 원 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먼저 의무 쪽에서도 이제 매수 신청될 행위를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매각길에 가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돈을 내겠죠.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찰표 써서 내는 거,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거 다 가능하고요. 매각길 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낙찰을 못 받으면 돌려받고 돈을. 그리고 공자가 우선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위임을 받으면 가서 우선 매수 하겠다고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만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또 그 임차인한테 위임 받으면 내가 가서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포기를 하라고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선 매수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도 많이는 안 냈지만요. 이 7개는 특히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여기는 얼마라고요? 열흘 이내. 마찬가지로 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업도 사전은 먼저 하라고 있는데 여기는 열흘 이내에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전은 똑같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의무 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없었고요. 중개업에서는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 누가 세대를 같이 하시는 분이 뭐 하십시오?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제재는 없지만입니다. 그리고 보존기간 중요합니다. 사건카드, 경매 하나 사건이니까 사건카드 작성하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5년. 여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특히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몇 년? 5년.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개업공사 할 건 아니지만 행정처분관리대장 얼마? 5년 동안. 근데 영수증은 작성할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뭐 보존할 의무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가 이제 특히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권리 분석했을 때 50만 원. 만약에 3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럼 3개까지만 50만 원, 나머지는 하나당 5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 5개면 3개까지 얼마고요? 50이고 2개 더 있으니까 60만 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낙찰 받았을 때 감정가에 얼마? 1%. 여기다 1.5 그럴 겁니다. 아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가 아니라 1.5. 글자 수가 좀 적으니까 적은 숫자. 글자 수가 많으니까 좀 큰 숫자. 그리고 낙찰 못 받았다. 헛수고했다. 그래도 50만 원. 교통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리고 독특하게 통지를 또 여기도 하는데요. 자, 먼저 지방법원의 장이 바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제 행정처 장한테 또 가니까요. 바로 어디로 협회로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법원 행정처 장한테. 그리고 법원 행정처 장이 아까 실무교육 받아라 했던 분. 자, 그분이 공인중개사협회로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도 다음 달 열흘까지인데 여기는 15일까지. 그럼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지방법원의 장이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로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법원 행정처 장 그리고 법원 행정처 장이 나중에 협회로 통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모든 강의를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개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